안녕하십니까. 선단 경남지부 FG BJH 피싱입니다. 자, 오늘 첫 촬영 왔는데요. 여기는 매물도 C급, 아마 C급 포인트 맞을 거예요. 저희 경남지부에 효정씨라고 아마 49cm 뱅에돔 잡은 곳인데, 자, 오늘 저 친구랑 저희 그러고 보니 낚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오래 낚시한 친구입니다. 자, 오늘 친구랑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친구 한마디 해라. 반갑습니다. BF 고등어입니다. 이게 방송이 어색한데 일단 뭐 좋은 날씨에 낚시하러 왔으니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BJH 피싱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오늘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풍랑주의보가 떠갖고 낚시를 못 갔습니다. 실전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점 날씨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인사드리기 전에 이제 영상 하나가 나왔는데, 자, 오늘 제가 낚시를 못 가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한 5개월, 6개월 됐는데, 지난 영상을 계속 보면서, 제가 첫 영상이에요. 그 매물도에서, 제가 친한 친구랑 이제 낚시를 갔던 게, 매물도 뱅에돔 잡는다고 첫 영상인데, 그날 뭐 뱅에돔은 친구가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뭐 여러 영상을 봤는데, 첫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좀 좋은 부분을 좀 많이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었는데, 제가 뭐 제가 했던 영상을 보니까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영상을 보면서 초심에 잃지 않고 유튜브 유익한 영상과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과 소통과 화합이 되는 영상을 초심에 잃지 않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첫 영상을 또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영상을 찍은 그 친구가 저랑 어찌 보면 낚시를 거의 제일 오래 했던 친구인데, 제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기분이 좀 나빠서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유튜브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해갖고 소주 한잔 할 겁니다. 진호야, 그때 미안했고 지금 영상 보니까 네 생각이 많이 든다. 힘들 때 서로 같이 의지하고 낚시도 뭐 같이 13번 깡치고 14번째 감성도 잡고 서로 막 웃고 울고 그랬는데, 그래,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 내가 미안했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내가 좀 이따가 연락할게. 소주 한잔 먹자. 자, 그리고 요번 영상은 제가 그 댓글에 저기 보시면 견제 동작에 대해서 구독자님께서 요청 영상을 좀 부탁하였습니다. 견제 동작이 어떤 동작이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지금 감성도 시즌에 제일 중요할 수가 있고, 견제 동작은 제 생각엔 좁쌀 뽕돌하고 미끼까지 세 개 다가 이게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는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림판을 준비해서 그림판으로 딱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 경우일 때 어떻게 견제 동작을 하고, 아니면 뒷줄을 잡고 쪼수아부터를 어떻게 물리고 미끼는 어떤 걸 쓰면 견제 동작이 좋을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설명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반유동 1호 구멍찌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가 수면, 여기가 지금 구멍찌가 있습니다. 구멍찌 1호. 자, 목줄은, 자, 지금 상황에 따라 좁쌀 봉돌이 틀리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조류가 안 갈 때를 먼저 말해드릴게요. 조류가 안 가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자, 목줄은 2m를 했다 치고요. 자, 조류가 안 갈 때는, 자, 좁쌀 봉돌은 저는 B봉돌 1호 반유동 구멍찌를 했을 때 B봉돌을 목줄 2m에서 1m만
자, 1m에만 딱 중앙에 좁쌀 봉돌, 비봉돌을 물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진짜 조류가 안 갈 때가 엄청 많아요. 물때에 따라 또 뭐 사리 물때여서 이거 뭐 이럴 때는 물이 좀 잘 가지만 보통 뭐 한물 뭐 이런 물때는 거의 물이 안 가요. 거의 안 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낚시할 때는 특히 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수중이라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밑밥이라 생각하고 밑밥을 한 군데 조를 보면서 또 뭐 조류가 안 가니까 또 밑밥 뿌리기 모으고 싶죠. 자, 이게 밑밥을 모아놨다고 가정하고, 자, 잔방 가던 조류가 안 간다. 자, 이때 우리가 조류가 안 갈 때 견제 동작은 어떻게 하냐? 아마 분명 조류가 안 갈 때가 많을 거예요. 자, 찌는 그래도 조류가 안 가도 약간씩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뭐 화면상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간씩 움직인다 볼게요. 그러다가 안 가고 거의 안 간다고 볼게요. 던졌는데 거의 정지 정도. 자, 우리가 이때 정지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이때는 조류가 안 가기 때문에 찜만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찜만 보고. 보통 근데 조금 낚시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은 이때 아마 견제 동작을 들어갈 겁니다. 자, 조류가 안 갈 때는 제 생각인데요. 견제 동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떻게 많이 해주냐? 자, 바닥을 내려라 했죠. 자, 우리는 이제 아마 바닥끈까지 내릴 겁니다. 자, 밑밥 모으는데 분명히 감정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밑밥하고 미끼는 우리가 조류가 안 가면 그대로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미끼를 뭐 새우 정도, 새우 달았다고 볼게요. 새우. 자, 새우 달았는데 땅 밑에 그대로 있어. 자, 이럴 때 뭐 물론 이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쪽에 정지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지금은 감정도 입질 그때 견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요때 분명히 찌가 아마 바닥에 돼 있으니까 약간 잠반잠반한 것도 있고 조류가 안 가니까 아마 정지된 상태일 겁니다. 자, 이때 견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손을 보십시오. 낚싯대를 너무 빨리는 들지 말고요. 자,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리세요. 자, 위로 올릴다 생각했을 때가 대충 느낌상 30cm 정도, 30cm에서 40cm 정도 이렇게 들었다는 느낌, 미채비가. 자, 이렇게 되면 미채비는 어떻게 되냐면, 조류가 안 가기 때문에 요 직진성이 강하죠. 원줄, 목줄, 돌에 연결된 미채비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자, 미끼를 다른 요 목줄은 미채비는 이렇게 30cm 살짝 올리면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아마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이때 팩트는 뭐냐면, 감성돔은 모든 생선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움직이고 살아있는 생선을 좋아해요. 자, 아까 계속 땅바닥에 미끼가 있을 때 있죠. 자, 이때 슬 들었다가 놨을 때 얘네들이 분명히 밑밥 뿌린 걸 조금씩 먹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얘네들은 먹고 있다가 움직이는 미끼 보이시죠? 이제 살짝 들었다 놨죠. 살짝 들었다 놨는데 바로 이렇게 안 놔줘요. 미끼는 미채비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얘네들은 감성돔들은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게 위에 있는 위로 보는 미끼보다는 밑에 있는 미끼를 많이 봐요. 이제는 이제 완전 입 앞에 갖다 줘야 되죠. 자, 이래 떨었을 때 얘네들 먹고 있을 때 이 움직임이 얘네들은 보입니다. 똑같은 밑밥 미끼예요. 제가 크리를 썼기 때문에. 자, 위로 올렸을 때 내려올 때 이 액션을 얘네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견제 동작을 30cm 위로 들으라는 거고요. 또 가다 보면 딱 내렸는데 찌가 약간 자망자망하면서 입질 같기도 해요. 자, 이때는 얘네들이 살짝 물고요. 살짝 물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이때는 세게 빠른 속도로 들면 안 되겠죠. 자, 이유는 얘네들이 입에 살짝 걸치고 있는데, 맞잖아. 입에 살짝 걸치고 있는데 빠르게 하면 그냥 틀리잖아요. 그냥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 중요한 점이, 얘네들이 분명히 발 앞이든 수중이든 포인트에 밑밥을 모아놓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냄새를 맡고 오게 돼 있어요. 물론 많은 고기도 많겠지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얘네들은 약간씩 건들고 매는 거예요, 입에. 이때는 절대 낚싯대를 견제한다고 세게 들지 말고 천천히 원줄을 살 감아갖고 낚싯대를 살짝 30cm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벗겨져도 들었다가 나왔을 때 이 액션에 그냥 바로 덥석 뭡니다. 아니면 살짝 들 때 이 액션에 살짝 들어가는 미끼 움직임을 보고 바로 덥석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견제 동작 하다가 입질이 좀 애매했을 때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바로 가져가는 입질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짝 들어있죠. 조류가 안 갈 때는 수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수시를 해주는데 너무 자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채비가 뜹니다. 결국 떠서 들어. 채비를 최대한 바닥에서 보이게 얘네들이 시각에 보이게 바닥근에 보이게 해야지 채비입니다. 자, 이렇게 또 살짝 삼치 들었다가 놨는데 살살 내려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것도 봐요. 이걸 잡고 물 때 찌는 확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를 싹 들었는데 초리 때까지 가져가는 입질.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견제를 싹 들었는데 약간 떴겠죠. 미끼가 지 앞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움직임을 보고 살아있는 미끼에 모든 생선, 특히 감성돔들 반응이 좋죠. 바로 덥석 물어봅니다. 이때는 시원하게 공간이 있잖아요. 안으로 내리박으면서 찌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채비건이 안 들어갔다. 일단 조류가 안 가면 조금 장타를 치셔야 합니다. 조금 멀리 장타를 치셨고 끝신발이는 알지만 이렇게 요 안으로 좀 당겨와야 돼요. 이때 안으로 당겨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cm 들었다가 강제로 끌고 오세요. 놨다가 30cm 들었다가 놨다가 인위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조류가 안 간다고 가만 놔두면 요 물 뭐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맞죠? 인위적으로 끌고 와서 내가 밑밥 준 데를 내가 끌고 오는 거예요. 바닥을 찍으면서. 그래서 또 끌고 와갖고 결국 여기서도 웬만해서는 조류가 안 가니까 일단은 견제 동작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했다가 아무런 입질이 없으면은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패턴을 읽어야 돼요. 잡어가 있는지 감순돔이 있는지 얘네 미끼가 따였는지 미끼가 대가리만 따였는지 꼬리만 따였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벗겨졌는지 아니면 미끼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미끼가 살아오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견제하면서 1분 전, 한 1, 2분, 2분까지 괜찮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내 미끼가 어떤 상태인가 아시고 또다시 똑같이 던져보는 거예요. 바닥을 짚고. 조류가 안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조류 안 가면 장타를 쳐서 끝까지 끌고 와야죠. 밑밥은 항상 한 곳에 내가 공략한데 끌고 와야죠. 얘네들은 시각적으로도 발달됐지만 후각이 제일 발달됐어요. 밑밥만 제대로 뿌리 나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성돔은 분명히 옵니다. 감성돔 잡는 사람들이 밑밥을 제대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견제 보통 보면 초보 조사님께서는 이렇게 던졌는데 조류가 안 간다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요즘 끝신바리가 대물을 잡냐? 자, 끝신바리는 바닥근에서 계속 끌고 옵니다. 끌고 오죠. 조류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끝신바리는. 우리가 조류가 안 가면 끝신바리 형태로 이렇게 조금 견제를 통해서 30cm 들었다가 놨고. 그러니까 만약에 발 앞으로 올 거면 위로 당기고요.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낚싯대를 옆으로 당기세요. 당기면서 어찌로라도 끌고 와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들었다 놨다는 조류가 안 갈 때는 이런 낚싯대 견제 동작이 저는 많이 유효했고 조과로 좀 괜찮았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류가 빠를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조류가 빠를 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류는 범위를 정해드릴게요. 조류가 우리가 감성돔 조류라죠. 잠방 가는 조류와 그리고 잠방에서 조금 빠른 조류라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감성돔 잠방 가는 조류에서 조류들 포함 그리고 조금 빨리 가요. 잠방보다는 조금 빠른데 근데 너무 빠르진 않아. 근데 낚시를 해볼 만해. 이런 조류가 있을 때 자, 화면상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미끼는 자, 이럴 때는 조류가 안 갈 때 아까 제가 크릴을 달아야 됐죠. 물론 옥수수 달아도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률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야지 감성돔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야지 입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조류가 빠를 때는 제 생각인데요. 밑채비를 내릴 수 있는 옥수수 미끼를 좀 달라고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뽕돌 말씀드렸죠. 자, 뽕돌은 자, 호불호가 있는데 뽕돌 또 어디 가나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소리 들리죠, 봉돌? 자, 한 G4? G4나 G5 정도. 요거 지금 G4 되겠네요. 자, 봉돌은, 자, 목줄 2m를 쳤을 때, 분납합니다. 자, 분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80cm 정도 밑에, 80cm 정도 밑에, 봉돌을, 아까 1m였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균형을 좀 맞춰야 되니까. 어따마, 저기 꼽아놨네. 자, 80cm 정도에 꼽았다 치고요. 자, 바늘 위. 자, 40cm. 조르가 잔방잔방 가고, 잔방잔방보다 좀 빠르게 느낀다 싶을 때는, 자, 봉돌을 40cm 물리세요. 바늘 위, 여기가 40cm라고 볼게요. 바늘 위 40cm를 한 G4, G5 정도를 물려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옥수수를 물리세요. 자, 이때 팩트는, 자, 이때 옥수수를 3개 정도 물리면 무거워갖고 찌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봉돌은, 위에 봉돌을 G5, G7, 막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찌가 들어간다면, 찌마다 부름이 틀리니까. 자, 이 이유는, 자, 조르가 잔방 가고 조금 빨리 간다 생각했을 때, 잔방보다 좀 빨리 간다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밑채비는 항상 약간 날려 있습니다. 자, 크릴을 끼우면 더 날리죠. 봉돌이 하나만 끼우도 더 날립니다. 자, 조르가 잔방 가고 지금 시기에는 저거 약간 빠른다고 생각할 때는 밑채비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봉돌 분납합니다. 분납. 자, 2m 칠 때 80cm B 봉돌. 자, 바늘 위 40cm G5 봉돌을 물립니다. 물리고, 옥수수 미끼를 물려요. 옥수수 미끼 물렸을 때 찌가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좁쌀 봉돌 더 낮은 호수를 분납을 해서 2개를 물리세요. 자, 팩트는 바늘 위 40cm입니다. 꼭 물려야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조르가 가면, 물론, 수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조르가 좀 가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날려가 가요. 날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면 좋은데, 잔방 조류는 이렇게 딱 가갖고, 알아서 딱 착지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캐스팅을 하고 하면, 이 정도로 착지가 되는데, 조금 빠른 경우는, 이렇게 잔방 가면 이렇게, 내가 던진 밑밥 그쪽에 감소이 있는 데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때는 생각보다 내가 던진 밑밥에서 좀 빨리 나간다. 이럴 때는 견제를 어떻게 하냐면, 자, 낚싯대를 하는 것보다, 자, 원줄을, 자, 보십시오. 집중. 자, 일로 갈 때, 자기가 느낌 있잖아요. 내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간다 싶으면 원줄을 잡으세요. 그냥. 자, 이때 원줄을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자, 안으로 받치든 좌측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자, 채비가 원줄 잡고 있으면 원줄이 텐션이 유지되면서 딱 당겨집니다. 그러면 미끼가, 제가 옥수수 다리 했죠. 조르가 빠질 때는. 미끼가 요 중심, 수중찌하고 수중찌가 잡아주면서 밑채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채비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밑채비가. 요런 식으로 잡아주고, 한번 해보고요. 또, 한 1, 2분 있다 또 꺼내보고, 말씀드렸죠. 미끼, 내 옥수수가 따였는가 안 따였는가를 또 확인하고요. 그 이유는, 물론 옥수수도 뭐 잡어도 많이 먹습니다. 잡어층이 만약에 사라진다는 거는, 큰 고기들이 들어오면, 일단, 잡어층들은 그 유혹을 느낀대요.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그냥 다 냈다 튀깁니다, 그냥. 그래서, 정말 그 잡어층이 많다가 갑자기 없어질 때는, 진짜 감독님이 들어왔다고 약간 신호를 받아도 됩니다, 느낌이. 자, 제가 일로 조류가 좀 빠를 때는 채비가 날린댔죠. 이제 원줄을 잡으면 요 찌랑 수중찌가 중심축이 되면서 찌는 이렇게 쑥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때 내려갈 때는, 자,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공격 포인트, 우리가 공략 포인트에서 이렇게 원줄 비슷하게 잡아버리면, 잡았다가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조류를 태운다고. 조류가 흐를 때 감독이 제일 잘 먹으니까. 조류가 흘려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잡고 나와버리면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공략 지점에는 강선동들이 있는데, 최대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밑밥 뿌리인데, 내가 공략하는 지점에 내 미끼가, 내 채비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그 공간에서 견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조류가 좀 간다 싶을 때는, 자, 예측을 하고 미리 좀 잡아주세요. 한 이쯤에서 원줄만 잡아주면, 자, 이렇게 날리던 조류가 밑채비가 안정감 있게 내려갑니다.
요 상태에서 조금 놔줬다가, 여기서 좀 놔줬다가 온줄을 다시 또 풀면서. 서서히, 조류는 빠르지만 온 뒷줄 견제를 통해서 서서히 최대한 선생님에게 한 두세 번은 한번 잡게 될 겁니다. 서서히 내가임 포인트에서 입질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때 입질이 들어오면 보시면 이때도 좀 유사한 입질입니다. 어차피 내 미채비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하고. 자, 채비 얘네들이 요걸 거의 딱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으면 요거는 마찬가지 똑같은 그거예요. 요 때는 이제 낚싯대를 사람들이 조금 든다고 천천히, 빨리 들지 말고 천천히 들다 보면 이 밑의 움직임을 보고 덥석 물어갖고 초래 때까지 가져가는 느낌, 아니면 이때 얘네들이 안 물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 액션을 그 전에 보게 됩니다. 그때 물면 또 찌가 들어가는, 왜냐하면 약간 떠서 물기 때문에 그때 상황. 한 번씩 보면 우리가 그 영주대 치들도 찌가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찌가 확 사라졌다. 딱 두 가지입니다. 찌가 딱 사라졌다는 거는 내 채비가 떠서 이렇게 떠서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떠서 이렇게 앞으로 약간 치고 들어가서 먹는 경우가 찌가 사라지는 거예요. 방금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 찌가 견제를 통해서 위에 약간 떠 있을 때 얘네들이 이걸 반응하고 먹을 때, 이때는 찌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초립대를 가져가는 것은 진짜 요겁니다. 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마 이거 이거 늦게 경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싹 들면 초대가 확 가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찌 보면 견제를 통해서 굳이 완전 맨바닥은 아니다. 완전 맨발의 청수는 아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견제를 통해서 약간 위로 떠서 이렇게 무는 거를 견제를 통해서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찌의 시원함도, 우리가 어신의 시원함도 견제를 통해서 그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보시면 해금강에서 잡은 거는 견제하기도 전에 찌가 싹 가져간 거고요. 그냥 약간 떠서 무는데 제가 운이 좋았죠. 근데 보통 제가 감성 낚시 할 때는 견제를 진짜 자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류가 많이 안 갈 때는 견제가 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류가 빨리 갈 때는 웬만해서는 낚싯대를 들지 말고 온줄을 잡아주는 거. 낚싯대를 조류가 좀 갈 때 낚싯대를 3cm, 2cm 좀 들면 이게 날리면서 다시 채비가 내려오기가 조금 뭐랄까, 옥수수를 달아도 시간도 걸리고 조금 떠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바닷가 안에 밀어 넣어야지. 얘네들 코앞에, 얘네들 입 앞에 갖다 줘야 지금 공유소를 한 마리 할까 볶아 맞다는 시스템에. 그래서 조류가 빨리 갈 때는 낚싯대를 드는 것보다 아까하고 반대죠. 온줄을 잡아주라. 온줄을 잡아주고 미리 공략 지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잡아주고, 내가 공략 지점에 몇 번은 바닥을 찍으면서 조금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튜브 시작하니까 또 고기를 잘 못 잡고 이러는데, 또 뭐 고기 낚시하려고 하면 또 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래 못 갔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겨울 영등철 시내 감성돔 좀 재미를 봤습니다. 구독자님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수심 얘기하고, 수심 이럴 때는 뭐 10m 할 때는 어쩌고, 5m 할 때는 어쩌고, 뭐 7m 할 때는 또 어떤 견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감성돔은 조류에 의한 고기, 모든 생선들은 조류에 의해서 잡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류가 가고 안 가고의 차이점으로 견제를, 조류가 안 갈 때는 낚싯대를 3cm 정도 든다. 그 내 밑채비에 3cm 정도 떠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올리면 3cm 정도 뜹니다. 제가 올리는 그 각도를 보여줄게요. 이 정도만 들어도 3cm 뜹니다. 조류가 안 갈 때는 바로 밑채비가 바로 반항하기 때문에. 조류가 안 갈 때는 3cm 정도 든다는 느낌으로 견제를 하시고, 조류가 갈 때는 온줄을 잡아주시고, 자, 온줄을 잡아주시면 찌하고 수중찌에 축이 되면서 날리던 채비도 서서히 안정감있게 바닥을 찍을 수 있다. 미리 몇 번 온줄을 잡아주면서 내 공략층에 내가 준 밑밥에 조금은 더 오래 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더 조금 딴 거 먹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하긴 해야 되니까. 지금 좀 하면 이 정도로 얼굴하노 대물도 가만히 있는데, 자, 이 정도 온줄을 잡아주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영상으로 설명한 게 좀 마음에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낚시를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초보 조사님께서는 요즘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이 견제 동작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솔직히 좀 심심하잖아요. 뭐 낚시 던져놓고, 막, 심지어는 조로 안 간다고 낚싯대를 나눠놓고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견제가 하기 싫어도 일단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 보면, 뭐, 담배 태우다가,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아니면 막, 딴짓 하다가도 이게 들리면서 견제 동작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잡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낚싯대는 절대 바닥에 놔두면 안 됩니다. 원투 낚시 알잖아요. 원투 낚시 알잖아요. 저밖에 알잖아요. 릴지 낚시는 견제, 내 손하고, 내 바늘 끝까지 하고, 이게 감각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 감각을 계속 통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견제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